네, 차세대 원전 SMR도 AI 수혜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원전의 중요성, 계속 AI 시대로 인해서 많은 발전량이 요구가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섹터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발전량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필요해지고 앞으로 SMR이 그 AI의 해결점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AI의 유일한 단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거버넌스로 통제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문제, 전기에 대한 수요, 전기 수요량이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빅테크 너네가 직접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국가가, 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내용들, 혹은 반반씩 부담하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센티멘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많은 빅테크들이 선택하는 거,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바로 이 SMR이고, SMR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발전량이 많고 일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저 원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하지만 태양광, 풍력, 수력은 발전량이 딱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비가 오면 당연히 태양광 안 되는 거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수력도 댐을 개방할 때만 가능하고, 그게 또 댐이 물이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만 무탄소와 친환경적인 장점을 최고로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SMR도 원전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는 친환경적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원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위험, 이 부분, 안전성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특히나 SMR은 소형 원전이죠. 미니 원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누출 위험이 적어진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량이 300메가와트짜리랑 기가와트짜리, 그러니까 기가와트면은 1000이 넘는 거거든요. 1000메가와트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늘어날수록,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댐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 흐름이라면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닌데, 이 출력량이 커질수록 이 보호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출력량이 적으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보호에 대한 것들, 기존의 원전 시스템 정도로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적게 설계를 하더라도 당연하지만 잘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도 높다라는 거고, 지역적으로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이 딱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바로 옆에다가 SMR을 짓게 되면은 전력 설비 기자재 비용들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미국 차세대 소형 원전 4세대 원전을 현재 짓고 있고요. 이미 10억 달러 투자했고, 수십억 달러, 한 50억 달러 정도까지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테라파워는요, 이게 2008년인가 9년 법인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걸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책을 엄청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고,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지성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성의 흐름을 꼭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트렌드를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특히나 지적인 부분에서, 정보적인 부분에서 팔로우하는 것이 투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입하전인데요. 우리나라 원가 경쟁력 너무나 좋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의 선호도가 높고 훨씬 더 레퍼런스도 많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EU에서 지휘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코를 압박할 수 있고, 현재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체코가 프랑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쨌든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 후에 연말에 최종 사업자 확정하는데,
7월 발표가 사실상의 원전 관련 주가 흐름 좌우할 수가 있고, 연말에 이때 한번 빵, 이때 한번 빵이에요. 근데 이때는 호재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초기에는 호재 소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연말까지 먹거리가 나올 수 있겠다. 우리나라 최종 사업자 선정되면은요,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대규모 원전이 수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하지만 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 기술과 한전 KPS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당시에도 설계는 누구? 한전 기술, 설비는 누구? 한전 KPS. 이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키워드 입력란에다가 여러분들 알고 싶은 정보, 뭐 원전이든 SMR이든 뭐 두산에너빌리티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종목명을 적으셔도 상관없고, 뉴스 시황 공시 자료들 빅데이터 실시간으로 컴팩트하게 계속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싱 해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들 시계열로 쭉 볼 수 있고, 이 오른쪽에서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010 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100% 무료니까요. 문자 지금 보내시면서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30조 체커 원전 수주 전 외교력이 이제 변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월해요. 근데 어쨌든 외교 총력전에 나와야 됩니다. 현재 프랑스는 대통령 내세워서 셀지 운영하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체코 방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는 움직이지는 않고 한수원 사장 정도, 물론 수많은 기업들 계속 뭐 이제 그 관련 기관들 다 계속 참여하고 있고, 어떤 뭐 그런 그 모임들을 주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까지는 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외교 총력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30조짜리잖아요. 업계에서 한수원이 EDF와 비교해서 이제 가격 경쟁자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 선정 가능성, 그러니까 7월 말에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건데,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고, 지난 3월에도 이제 EU 중심 밸류체인 구축 중요하다라는 강조들. 그래서 EU 중심, 우리끼리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럽이 이런 게 더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러시아로 인해서 굉장히 험궂은 상황이에요. 러시아로 인해서 러시아가 EU의 에너지 공급원이었는데 이 공급원이 끊기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이 다 발생되었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 가스 가져오고 된 게, 그것도 비용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러시아에서 값싼 걸 받다고, 원가도 값쌌는데 운송 비용까지 들여야 되니까 지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EU 중심 밸류체인은 구축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전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설계해주고 개발해주면 본인의 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굳이 프랑스가 짓지 않더라도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 계속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7월 말이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MB 케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MBZ, 무하마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최근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2016년 말에 무함마드 대통령 초청으로 UAE 찾은 지 8년 만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여기 UAE에다가 바라카 원전이라고 지어줬어요. 원전. 이때 우리가 대박 원전 수주했다고 셀지 대통령, 셀지 외교 대통령에서 사업가 대통령 MB를 좀 많이 정부적으로, 왜냐면 일단 외화 벌어들였으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대비해서 원전 사업 진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놀라운 성견지명 있는 대통령이라고 완전히 칭송을 해줬어요. 이전 대통령이. 게다가 어쨌든 본인의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협조해서 투자 유치에 실질적 성과를 내달라. UAE에서 짓는 많은 인프라를 우리나라가 다 지어줄 수 있으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도 해주면 좋고. 그래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렇게 형제 같은 관계에서 자택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2016년 무함마드 대통령 초청으로 방문을 했었고, 이게 2009년에 원전 지은 건데 정말 이렇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4년에도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뭐 퇴임 이후에도 셀지를 계속했다라는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냈고 그걸 고마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좋은 성과를 못 냈고 원전은 우리나라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 유지하기 어려웠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프랑스랑 우리가 외교 세일즈전이 있었다. 근데 MB 대통령이 열심히 참여해서 세일즈를 따내왔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막판에 승기가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마지막 이제 그 차트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 기술 지분 한전 비중이 높습니다. 세력 수급도 들어와 있고 이런 종목도 시총이 조단위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도 충분히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차트 갖고 올게요. 네, 그래서 세력 수급도 들어와 있고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흐름들 보여줄 수 있고 체코 수주 되면은 당연히 실적 가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수혜를 보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왜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공기업이고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지수가 많이 어려우니까 방어 종목으로서 하나 가져가면서 이슈까지 일정까지 대응하시면 좋겠다. 우량한 종목 안전 KPS. 이제 KBS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에 있고요. 주요 밀집 이평선 정배열 전환하면서 시세를 폭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자리이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설비 쪽이다 보니까 더 훨씬 더 잘 나와요. 영업이익도 거의 2천억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죠. 공기업은 원래 이렇게 안 높은데 그만큼 기업적인 혜자가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 너무나 좋죠? 세력 수급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런 공기업 종목들은 원래 세력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이런 걸로 세력들이 저걸 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이나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최근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세력이 컨트롤하는 종목보다는 좀 세력과 조금 무관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세력 수급 포착기 받으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010번으로 수급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특히나 테마주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수급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